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지능형 신경과학 연구실 소속 김우진입니다. 오늘 발표할 제목은 위와 같고, 오늘 제가 준비할 논문들은 이제 진동을 사용하여 이 가상 장각을 렌더링하는 논문들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발표할 논문은 이 반지 형태의 진동 자극기를 사용할 때 이 주파수나 진폭을 변화시킬 때의 촉감 변화에 대한 논문으로, 이 저널은 IEEE Transactions on Haptics로 임팩트 팩터는 2.8이며 컴퓨터 사이언스 사이버네틱스 분야에서 Q2급 논문입니다. 다음으로 인트로입니다. 이 첫 번째 문단에서는 VR, AR에서 현재 이 시청각 피드백은 풍부하지만 촉각 피드백은 아직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가상환경이 아닌 AR과 같은 이 증강현실에서는 손가락 끝에 이 촉각 피드백 장비를 설치하면 손의 민감도가 떨어지기에 다른 위치에 피드백을 주는 방식이 연구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손목이나 손등에서 이 진동 자극을 줄 때 접촉감이나 이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다고 하며, 거칠기의 주파수나 세기, 신호의 복잡도가 달라지는 이 촉감 변화는 이 손끝이나 이 스타일러스라고 하는 펜의 형태로만 연구되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반지 형태로 이러한 자극을 줄 때 거칠기를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단에서는 이 질감 피드백의 경우 손가락 속도에 따라 이 손가락에 주는 자극의 주파수를 변화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이는 이 시스템 구현이 복잡하고 이 손끝이 아니면 이 세밀한 조정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고 하며, 그래서 이 진폭만 변조해도 사실적인 이 질감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은 이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 손가락 속도에 따라 이 진동 주파수를 변화시키는 FM 방식과 이 손가락이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 진폭을 조정하는 AM 방식, 그리고 손가락이 움직이는 속도에 상관없이 일정한 이 진동을 주는 이 NM 방식을 사용하여 이 세 조건을 비교하여 이 거칠기 변화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본 논문에서 사용한 장비로 햅코일 1이라는 장비를 사용했는데, 이 오른쪽에 손가락 그림과 같이 이 손가락 위에 이 진동 자극기를 올려놓고 벨크로를 사용하여 0.5N의 힘으로 조였다고 합니다. 이때 장비의 공진 주파수는 65Hz였다고 합니다. 이 공진 주파수는 이 주파수에 따라 이 장비가 가장 강력하게 진동하는 주파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공진 주파수가 65Hz이기에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이 65Hz에서 앰플리튜드를 줄이는 필터를 사용하였으며, 이 필터링을 거친 결과가 오른쪽과 같은 형태로 원래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 주파수가 변하더라도 앰플리튜드가 이제 일정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필터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때 사용된 장비의 경우 이 10에서 1000Hz로 이 1000Hz의 샘플링으로 주파수를 이제 구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실제 이 실험에 사용된 텍스처로 가상 촉감 자극과 비교할 실제 샘플입니다. 해당 샘플은 이제 오른쪽과 같은 형태로 이 레진을 사용하여 3D 프린터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레진의 경우 이제 연구실에서 제가 평소에 실험을 요청할 때 사용한 샘플과 같은 재료입니다. 크기는 이제 가로 세로 2에서 5cm의 형태라고 합니다. 이제 파형의 경우 이 스파셜 시그노소이드 형태를 사용했는데, 이때 0.5, 1.0, 1.5mm 정도의 이 공간 해상도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는 이제 1mm의 돌기가 몇 개 있는지를 의미하는 거라 0.5mm면은 이 2mm의 돌기가 한 개씩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텍스처를 만지는 방법은 5초 동안 이 0.4N의 힘으로 초당 이 80mm의 속도로 손을 움직여 이
실제 샘플을 이제 만지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이제 오른쪽과 같이 질감마다 이 40Hz, 80Hz, 120Hz가 이 피크 주파수로 선택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자극 형태로 이전에 인트로에서 말했던 것처럼 물체를 이제 만지는 속도가 변할 때 주파수가 바뀌는 형태인 이제 FM, 이 물체를 만지는 속도가 달라질 때 이 진폭이 변하는 형태인 AM, 그리고 변하지 않는 이제 NM의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본 실험의 목표가 만지는 속도에 따라 느껴지는 질감이 달라지는데, 이를 이 주파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닌 이 진폭을 변화시켜 질감을 구현하는 것이기에 이 세 가지 형태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각 배형은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이 손가락이 움직이는 속도와 위치를 추정해서 이 주파수와 진폭을 조정하고, 이를 이전에 이 공진 주파수를 고려한 이 필터를 거쳐서 오른쪽과 같은 형태의 신호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진폭의 경우에는 이 주파수에 따라서 이 1, 1.5, 2V가 이제 인가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제 진폭의 경우에는 이 샘플의 돌기에 따라 주파수가 높아지면 측정되는 이 진폭이 낮아지는 것을 모방해서 임의로 이와 같이 설정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실험 방법으로 20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실험 종류는 두 가지였는데, 이 실험 1의 경우에는 30초의 트라이얼을 15번 진행하는 것을 두 세트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각 세트는 이번 실험 전후에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각 세트는 이 콘택트와 이 논 콘택트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간단히 실험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피험자들은 이제 80mm의 속도의 메트로놈 소리에 맞춰 이 샘플을 만지도록 지시받았으며, 이 30초 동안 이 실제 텍스처와 가상 텍스처를 이제 원하는 거를 이제 마음대로 만지게 했다고 합니다. 이때 이 버추얼 텍스처, 이 가상 텍스처의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비어있는 경우가 이 논 콘택트 조건이고, 이 비어있는 이 공중이 아닌 이 평평한 판을 갖다 놓고 그 위에서 움직이는 것을 이제 콘택트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 두 조건을 이번 실험 전후에 랜덤으로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이 각 트라이얼의 실험 순서는 오른쪽과 같으며 5개의 트라이얼마다 이 주파수가 바뀌는데, 이 낮은 주파수의 샘플부터 이제 주어져서 이 3개의 조건이 랜덤으로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에서는 이 FM 조건만 진행하였으며, 이 해당이 낮은 주파수면은 이 중간 주파수와 고주파수의 FM 자극이 주어져서 이렇게 5개의 트라이얼로 3번, 총 15번의 트라이얼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 트라이얼마다 이 실제 샘플과 이 가상 자극, 이 벌추얼 텍타일의 이 유사도를 이제 비교했다고 하며, 이 유사도 점수는 이 피험자 임의대로 점수를 설정한 다음 이 실험이 다 끝난 이후 정결을 진행하여 이 피험자들마다 이제 일정하게 값을 매겼다고 합니다. 이때 예비 실험을 진행해서 이 덜 비슷하면은 이 낮은 점수를 주게 하고, 이 2배로 비슷하면은 이 2배의 점수를 주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실험의 경우에는 넌 콘택트 조건에서 이 가상 자극의 유사도를 이제 비교한 것으로, 이때에도 이 유사도 점수를 측정했지만, 예를 들어서 이 NN과 FN, 이 두 자극에 이제 어떤 것이 더 실제와 같은지, 그리고 쾌적한지 응답하였다고 합니다. 실험 2의 경우에는 실제 텍스처 없이 가상 자극만을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뭐가 더 실감나는지, 그리고 쾌적하게 느껴지는지도 평가하기 위해 이번 실험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로 이제 피험자들의 손가락 움직임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이전 데이터 측정의 경우 이 80mm의 속도로 이제 진행할 게 피험자들의 손가락이 움직이는 속도도 80mm 정도여야 하는데, 해당 결과 이 피험자의 평균 움직이는 속도의 경우 이 80mm로 모든 실험에서 유지된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의문이었던 게, 이 갑자기 속도가 올라가거나 이제 내려가기에 일정한 속도로 만지는 것이 아닌데, 이런 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딱히 논의가 없고 이 단순히 80mm로 평균적으로 잘 만졌다만을 말하고 있기에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다음 결과는 이 실제 텍스처와 이 가상 텍스처의 유사도를 비교한 혼동 행렬 결과로, 이 결과는 FM 조건에서만의 결과입니다. FM의 경우 속도에 따라 주파수만을 변화시키는데 대부분 실제 텍스처의 주파수에 잘 매칭되었지만, 이 1mm에서는 이 0.5mm의 가상 자극이 더 유사하다고 나왔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이 콘택트 조건과 넌 콘택트 조건에서의 이 각 작은 조건별 유사도 점수로 0.5mm의 낮은 주파수에서만 이 FM 방식이 다른 조건들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콘택트 조건과 논 콘택트 조건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좀 해석해 보자면은, 이 고주파에서는 자극 조건별 유의미한 차이를 이제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고주파 질감에서는 이 자극의 강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자극 방식이 중요하지는 않으며, 그렇기에 이 이전 FM 혼돈 행렬 결과와 같이 1mm의 공간 해상도가 0.5mm와 이제 유사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 저주파에서만 자극 방식에 따라서 유사도가 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 결과는 실험2에 대한 결과인데, 간단히 왼쪽 그림은 이 자극 방식에 따른 저주파와 고주파에서의 결과인데, 저주파에서는 AM 방식과 NM 방식이 유사했고, NM과 같이 이제 그냥 인가하는 것보다는 이 속도와 같은 변수에 따라서 신호를 변조시키는 것이 이 사실감과 쾌적함을 부여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가운데는 이제 앰플리튜드 사이의 유사도 결과인데, 진폭의 차이가 크면 당연하게도 좀 유사도가 낮게 나오고, 이 저주파에서는 높은 진폭, 고주파에서는 낮은 진폭이 선호도가 높았는데, 이는 실제 표면 데이터 측정에서도 이 고주파는 이 측정되는 진폭이 낮기에 일치하는 결과라고 합니다. 마지막 결과는 이제 NM 주파수만 이제 변화시켰을 때의 결과로, 공간 해상도가 1mm일 때 가장 선호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이 변조 방식과 진폭 그리고 주파수에 따른 최적화 방식을 이제 조사한 것이라고 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결과들이 이 어떤 요인이 현실감과 쾌적함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는 결과였다고 하는데, 사실 이 샘플을 만지는 속도의 경우도 임의로 설정하고 그렇기에 주파수도 임의로 설정되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해 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촉감 인지의 경우 높은 주파수에서는 이 실제 물체의 주파수보다는 이 진폭이 촉감 인지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하며, 낮은 주파수에서는 이 자극 변조 방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본 논문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 측정을 이 80mm로 80ms/s로 측정을 하였다고 하는데, 사실 80ms/s면 굉장히 빠른 속도인데, 해당 속도도 좀 왜 80mm로 좀 측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하지 않았고, 또한 이 피험자들이 이 손가락 움직이는 것들, 이런 것들도 조금 미리 연습을 하거나 그래서 최적화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미리 연습을 5번 시켰다고 하는데 해당 방식을 사용했을 때도 너무 큰 차이를 보여서, 이런 부분이 피험자 인지에 영향을 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논의가 없어서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제가 이 논문을 고른 이유가, 샘플의 형태와 크기가 저희랑 같은데 이
진동 자극의 변수를 조정하여 하는 방식이 좀 유익해 보았었습니다. 이 본 논문의 결과를 보면은 결국 저주파에서는 변조 방식을 조절하는 게 중요하고 고주파에서는 진폭과 같은 것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기에 현재 이제 구현 중에 있는 알고리즘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방식을 좀 고려해서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논문은 이제 렌더링된 가상 버튼의 지각 깊이와 거칠기를 여러 변수를 조절하여 확인하는 것에 대한 논문으로 저널은 이전과 같이 IEEE Transactions on Haptics로 임팩트 팩터는 2.8이며 컴퓨터 사이언스 사이버네틱스 분야에서 Q2급 논문입니다. 다음은 인트로로 처음 두 문장에서는 이 현재 시대에 터치 스크린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물리적 키패드가 아니기에 촉각 피드백이 없어 입력 오류나 이 반응 지연이 발생하는데 이를 햅틱 피드백을 사용하여 해결하고자 하고 있으며 현재 아이폰에서도 이제 고성능 LRA라고 하는 이 광대역 진동 장비를 사용하고 있어 이전 문제들을 이제 보완하고자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네 번째 문단에서는 이제 가상 햅틱 자극으로도 1에서 2mm 정도의 진동을 모사할 수 있어 손끝이 들어가는 느낌의 착각을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섯 번째 문단에서는 이전 연구에서 수직 이동감, 그러니까 이 손끝이 들어가는 느낌의 착각의 연구를 소개하고 있으며 여섯 번째 문단에서는 이 다른 연구에서 시각과 합쳐서 피드백을 줬을 때 더욱 효과적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두 문단에서는 이 터치 스크린 위에서 이러한 느낌이 어떻게 느껴지는지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되지 않아 스마트폰 내장 LRA로 이 생성한 자극을 생성하였을 때 이 파라미터인 주파수의 지속 시간, 이 자극의 파양 타입 등 이러한 이제 변수들이 깊이감과 거칠기 지각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실험에 사용된 장비로 LG V30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이 아이폰과 같이 이 LRA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며 이때 공진 주파수는 이 160Hz였다고 합니다. 이후 신호가 잘 출력되는지 그리고 이제 이후에 출력되는 신호를 측정하기 위해 핸드폰 뒤에 있는 홈 버튼에 가속도 센서를 달아 신호를 측정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사용된 신호의 경우 이전 연구에서 이 피험자들이 터치 스크린에서의 파형에 따른 인지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기에 그냥 사인 웨이브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실험에는 이 오른쪽과 같은 변수에 따라서 이 깊이감과 거칠기 정도를 좀 비교를 진행하였는데 이 엔벨롭 쉐이프라고 하는 자극 진폭의 형태의 경우 이 스퀘어, 램프 다운, 이 트라이앵글 세 가지 형태가 고려되었다고 합니다. 이 트라이앵글의 경우 버튼을 이제 누르고 뗐을 때 가속도를 나타낸다고 하며 이 급격히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램프 다운의 형태의 경우에는 이 LRA 장비가 이 짧은 시간 안에 최대 진폭을 도달할 수 있기에 이를 활용하기 위해 좀 고려되었다고 하고 이 스퀘어 웨이브는 이 다른 두 형태와 비교하기 위해 그냥 임의로 설정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슈퍼포지션 메소드라고 하는 이 신호의 새로운 신호를 중첩하여 하는 방식으로 A, B, C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방식의 경우 이제 진동이 소리로도 나오기 때문에 고려되었다고 하며 A는 그냥 원신호를 그냥 사용하는 것, B는 이제 150Hz를 저주파로 이 400과 2200Hz를 추가하여 이 버튼과 함께 이 고주파를 제공하는 형식이었다고 합니다. C의 경우에는 이제 본 데이터에다가 이 화이트 노이즈를 추가하여 이 버튼 누르는 소리와 유사한 오디오 자극을 제공하는 형식이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CWC라고 하는 이
복합 파형 형태도 고려되었는데 타입은 세 가지로 이 단순 파형 타입, 그리고 가상 버튼 깊이를 깊게 느껴지게 이 자극 시간을 늘리는 단순 파형의 잔신호를 이제 추가하는 타입, 그리고 이 거칠기를 증가시키기 위해 펄스를 추가시켜 이 단순 이제 펄스가 이 두 번 나오는 이 타입 3, 이 세 가지로 이제 나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변수인 주파수의 경우에는 이 400과 2200Hz를 제외한 이 5개, 그리고 지속 시간은 이제 0.01초와 0.03초로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든 변수들을 조합하면은 총 270개의 조합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논문에서는 이 270개의 조합이 너무 많기에 이러한 조합을 줄이기 위해 이 각 방법마다 이 제외할 것들을 선택하였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이제 엔벨롭 쉐이프의 경우에는 해당 모양에 따라 사용자가 느끼는 버튼의 깊이나 이 거칠기가 달라질 수 있어 3개로 구성하긴 했는데, 이 실제 이 데이터를 좀 확인해 보면은 이 스퀘어, 램프, 트라이앵글 3개 다 비슷하게 좀 형태를 보이기도 하고, 이 스퀘어의 경우에는 이 항상 이 진폭이 최대값을 좀 유지하게 되니 다른 것들을 추가할 때 이 진폭 구현이 안 될 수도 있어 이 제외하고, 그 중에서 LRA를 좀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램프다운 한 개만 선택하여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이 슈퍼포지션 메소드의 경우에는 이 타입 1과 타입 3의 경우에는 이 세 개에서 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기에 타입 1을 선택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타입 2에서 이제 보이는 미세한 차이의 경우에는 이 촉각 자극의 지각 차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 슈퍼포지션 메소드의 경우에는 이 실제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소리를 좀 예상을 했었는데 이와 같은 소리가 나오지 않아 이 A만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CWC의 경우에는 이 세 개 모두 다른 형태를 있기에 세 가지 타입 모두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실험에 대한 것으로 총 20명의 피험자들이 이 실험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때 사용된 자극들은 이전에 나왔던 모든 변수들의 조합인 이 30개, 그리고 오른쪽과 같이 이 CWC, 이것만 좀 다른 건데 이 CWC의 타입에 따라서 이 10개의 그룹으로 나눠졌습니다. 이때 실험은 두 개로 나누어져 진행되었는데, 이 태스크 1의 경우에는 이 CWC 타입에 따른 이 깊이 강과 거칠기를 평가한 결과로 이 10개의 그룹이 랜덤으로 주어졌으며 각 그룹 안에서의 자극 순서는 랜덤이었으나 모든 피험자에게서 같았다고 합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 이 그룹 순서는 1에서 14, 그룹 순서는 이 1에서 10 사이가 이제 10에서 이제 랜덤으로 주어졌는데, 여기 안에서 진행하는 이제 예를 들어서 1번 그룹이라고 하면은 M1과 M11, M21이 랜덤으로 주어졌는데 이 랜덤이 모든 피험자 안에서 같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때 피험자들은 이 각 자극을 느껴서 이 10점 척도로 이 버튼의 깊이와 이 거칠기를 평가하도록 지시받았다고 합니다. 이 태스크 2는 태스크 1과 다른 점이, 이전에는 이 깊이감과 거칠기를 1에서 10점 사이로 평가하는 방식이었다면은 이 태스크 2는 이 각 타입별 이 깊이와 거칠기 정도를 이제 부호를 가지고 어느 타입이 가장 이제 거칠었는지 아니면은 가장 깊게 느껴졌는지를 좀 평가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결과입니다. 위의 그림은 주파수에 따른 깊이감 인지 정도를 타입마다 보여주고 있으며 아래 그림은 거칠기를 나타냅니다. 해당 결과에서 아래 값은 아노바를 진행했을 때의 P값으로 타입 1에서만 이 자극시간과 주파수에 따라
깊이감과 거칠기 인지 정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타입 2나 3에서는 이 주파수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이 주파수의 변화에서 이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 사후 검정으로 이 인접 주파수 사이를 비교했을 때 이 깊이감 인지 정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거칠기에서는 몇몇 주파수 사이에서 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전체적인 결과를 이 공진 주파수의 영향으로 보고 있으며 그렇기에 공진 주파수인 이 160Hz와 가장 비슷한 150Hz에서 가장 깊이감과 거칠기 인지 정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깊이감의 경우 이 150Hz 양옆에서 비슷한 추세로 감소하는데 실제 공진 주파수를 제외한 부분에서는 진폭의 차이가 크지 않았을 것이기에 이러한 이 깊이감과 거칠기 인지 정도의 감소는 주파수의 변화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깊이와 거칠기 인지를 이 타입별로 이 부호를 사용하여 표시한 결과입니다. 깊이나 거칠기에서 대부분 타입 2가 다른 타입보다 이 인지 정도가 높았으며 이후 타입 3이고 이 거의 모든 결과에서 타입 1이 가장 낮은 이 깊이감과 거칠기 인지 정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타입 2와 3가 타입 1보다 진동 지속 시간이 길기 때문에 깊이감과 이 거칠기가 높게 느껴졌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타입 2와 타입 3에서 0.1초와 0.01초의 지속시간과 0.03초의 지속시간 사이를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두 타입 간 자극 지속시간이 충분히 길어 기본 펄스 길이 차이가 체감되는 영향이 적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논문에서는 이 깊이감과 거칠기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액추에이터의 공진 주파수로 설정하고 자극의 지속시간을 늘리며 펄스 수를 추가하라고 합니다. 한계로는 이 주파수 자체보다는 진폭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 논문들 읽었을 때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이전 논문도 그렇고 해당 논문도 임의로 이렇게 하면 이제 거칠기가 증가할 것 같다는 식으로 이 타입들을 좀 정하기도 하고 다른 부분에서도 임의로 설정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해당 연구 분야에서 이 명확한 신경생리학적인 이유나 이제 최적화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았기에 시스테매틱한 연구가 적어 이 해당 논문과 같이 좀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아쉬운 부분이 좀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현재 이 진폭, 주파수, 그리고 익스포넨셜 개수와 같은 이제 변수들을 사용하여 거칠기 최적화를 진행 중에 있는데 제가 진행 중에는 익스포넨셜 개수와 같은 이 노이즈를 추가하는 방식을 이 현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어 제가 진행하고 있는 거칠기 인지와 영향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이런 논문을 좀 자세하게 읽어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